자, 여러분들 댓글들이 오늘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제부터 많은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별 얘기가 다 있어서 참 재밌게 읽기도 했고 감사합니다. 멤버와 회원분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 듣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3년 그리고 7, 8개월을 아무 수익이 없는 그런 광고도 없고 그렇게 유튜브의 수익만 가지고 운행을 해왔지만 이제 결국 노란 딱지를 너무 많이 붙이고 있고요. 간혹 제가 이제 라이브는 전부 노란 딱지고요.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라이브를 잘라서 편집해서 다시 재생해서 보내드리는 건 저희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보내야만 또 유지가 되고 이래서 그것은 노란 딱지가 안 붙지만은 노란 딱지가 너무 심하게 구글이 정해졌더군요. 정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치 얘기 이런 거는 아예 노란 딱지를 예상하고 회원과 멤버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기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치고 있어서 여러분들 또한 굉장히 즐겁게 투자하실 분들 중에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들도 회원과 멤버분들을 위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과는 순수하게 좀 신문을 읽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그리고 제 생각을 살짝 아주 가볍게 말씀드리는 쪽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동안 3년 넘게 3년 10개월까지는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도 3년 한 8, 9개월 정도를 그냥 수익 없이 쭉 보내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하신다. 박미 TV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라는 분들은 당연코 우리가 이제 뭐 회원이 회원 같은 게 12,000원 들어오면은 구글에서 30%를 띄어가고요. 몇천 원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래 유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이야기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A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뉴욕을 갈지 아니면 뭐 어디로 뉴욕까지 가면 마이애미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군데를 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회원과 멤버분들을 위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미국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실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서울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봉사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칭찬을 주신 것과 같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을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보내드려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2주 그리고 전주 그리고 이번 주 회원분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우존스 3만이 무너졌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그리고 잘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작과 동시에 오늘 아침에 89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현재는 31포인트가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제가 예측했던 2300은 오늘 아침에 약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89포인트가 빠지면서 2300포인트를 간다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전적으로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이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들은 아예 조금 돈이 있는 애들은 이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도 박미 TV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나마 6만 원일 때 반등이 있으면 빨리 팔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6만이 무너지면서 5만 선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멤버와 회원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이제 집을 못 파신 분들, 주식이 폭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성질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미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으로 미국에서부터는 더 많은 이야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본 2022년, 자그마치 40년이 넘네요. 별 시기를 다 거치며 경험해 본 노하우를 보내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정직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작년 같은 때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놈들은 사실 저는 방송을 하기 전에 양심을 팔았거나 아니면 이 재테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회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는 됐습니다. 7월 달에 연준도 완전히 3만이 무너지면서 2만 7천까지 떨어지게 되면 포인트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살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0.75로 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그 건방진 스위스 그리고 뭐 여러 유럽계 은행들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타는 연말까지 8% 금리 오른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비아냥거리면서 8%가 되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스타트가 우리나라가 돼 있다 보는데, 냉정한 말씀은 나중에 멤버와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걸 잘라서 나가긴 하는데 저희가 편집은 다 해서 신문 읽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제 방송을 보고 또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상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주식, 관건이라는 말씀드렸죠. 지금은 부동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제가 미국에 들어가고 9월부터 연준이 8월 한 번 쉬고 9월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과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미국도 부동산이 엄청 내려가거나 이런 지금 스타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하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금리가 아무래도 연말까지 미국이 2% 기준금리가 2.4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3.4 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3.7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8%가 아니고 9, 10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지는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파트 2024년에 잔금 치르면 이자 내려간다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3년 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답이기보다는 힘들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재테크 파트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몸을 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다우존스 3만 무너졌습니다. 이거 제가 예측을 했죠. 3만 무너지면 2만 7천을 향해서 간다. 제가 거기 2만 7천까지 가는 거는 3만이 이제 무너지면은 0.75에서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날은 조금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작과 동시에 한 40% 어제입니다. 올라가서 하길래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큰일 날 텐데. 이게 이 기관 애들이 굉장히 작전 잘 잡니다. 여기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제발 좀 부탁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먹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6만 원대에 삼성전자를 얘기했는데 저는 안 샀습니다. 왜? 상황이 그때마다 바뀌어요. 연준에서 0.75로 올릴지 마음이 바뀐 게 며칠밖에 안 됩니다. 원래 0.5
7%로 빅 스텝으로. 왜? 충격이 심할까봐. 했는데 갑자기 소비자 물가가 껑충 더 뛰고 인플레이션이 압도적으로 10%까지 올라갈 것이다. 유가가 되게 심각합니다. 제일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대출받은 미국의 부동산. 그리고 금리가 이제 6%에서 7%, 8%, 9%, 10%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 또 잘못되는 거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비둘기 쪽에 있는 제롬 파월은 입도 조심하지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CEO라든가 연준의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툭 한두 명씩 뱉으면서 0.75로 가야 한다. 이런 말들을 툭 내뱉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제롬 파월은 비둘기인 것처럼 가운데 딱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에요. 네? 돈에 대한 대통령. 딱 있으면서 큰 충격이 없도록 하면서 유스트를 시키는 거죠. 가외로 있는 부회장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월가에 있는 애들 입에서 터져 나오게. 며칠 전부터. 안 된다. 0.75로 가야 된다. 그래서 0.5로 간다 하더니 이틀 만에 현격히 확 바뀌면서 연준의 제롬 파월보다는 90%까지 0.75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가외에 있는 최고의 돈을 만지는 이런 CEO들의 이야기를 눈여겨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7월에는 0.75일지 0.5일지 그 충격에 대한 여파를 지금 살살 느슨하게 가면서 한 번, 두 번 정도 반등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돈을 먹고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큰 높이에 올라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3만이 무너졌으면 이걸로 유스트가 돼서 쭉 가게 되면은 다행이다. 그럼 뭡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3만이 무너지길 바란 거죠. 누가? 펀드 기관 애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을 맡기고 돈을 맡긴 애들 어디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뭐 아닐 것이다. 반등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다 만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알고는 있어도. 그래서 아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거나 내가 거기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처럼 그냥 내가 공부를 하면서 판단을 하고 옛날 1년, 2년 전에 얼마였나를 리스크가 있었나 없었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한 민감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회원 사이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읽겠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0.75. 7월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올 연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3.7%까지도 전망을 하는데 저는 3.7에서 4%도 전망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되면 금리는 10%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집값은 잡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좀 민감한 것은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잡기 초강수 이렇게만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호, 큰일 났네요. 0.75 올렸는데 요번 달은 한미 이 한국은행이 쉬었어요. 7월에 올려야 되는데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충격이 어느 정도 갈까? 어느 정도
정도 가나? 0.5면? 근데 0.5 가지고 안 돼. 8월에도 0.5를 올려야 돼? 그럼 금리가 어떻게 돼? 9월 되기 전에 8%가 되네? 7에서 8. 7로만 가도 3억 받았으면 37이 24. 220만 원씩 이자만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연내 4회 연속 인상, 연속 4번 남았죠? 인상하겠다.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7월에 0.5 안 올리면 큰일 날걸?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빚, 중소기업 대출이 900조,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중소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깡통 중소기업들. 이자도 못 내고요. 9월까지 연장을 시켜줬죠. 문재인이가. 그래서 자기 인기 유지하려고 9월까지 연장시켜주는데 9월 금융 지원 끊기면 계속 빚을 주는 거죠. 유지하라고. 일자리 다 끊어지고 파산. 근데 여기에 대고 자영업하고 개인하고 부동산 대출 영끌이 한 방에 나가리가 돼.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되게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실감을 못 하고 계시죠? 다들. 자, 우리나라 유가가 치솟으면서요. 2,000원 넘었죠? 5월에 수입물가 지수 역대 최고로 찍었습니다. 수입물가. 여러분들 뭐 딱 보면은 이렇게 뭐 콩나물 같은 거, 콩나물 빼고 콩나물이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재료 같은 거 있잖아. 비료. 그거 아마 수입일걸? 예. 아마 수입일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미국 동부행 수출 해상 운임이 1년 전보다 13%가 아니고 113%가 상승했대. 관세청의 5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 발표인데요. 미 서부는 91.1%. 세상에. 유럽은 156.2%. 중국은 29.5%가 올랐다. 뭐? 해상 운임 물건 가지고 오는 거 더 오른다고.